어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2시간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헌재가 보통은 미리 그 며칠 전에 결정문도 써두고 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도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일반 법원에서도 선고날 변론 제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네. 있기는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도 솔직히 욕해요. 아, 재판부가 이거 제대로 안 한다. 지금 여태까지도 이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고날 부랴부랴 제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심리를 충실히 안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헌재잖아요. 예. 헌재가 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심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았던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심리를 하면은 쟁점이 이러이러하고 이거에 필요한 심리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심리를 닫고 선고를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을 선고 오전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재개를 했다라는 거는 재판관들끼리 결론도 안 내고서 지금 일정을 닫았다. 네. 선고 날짜 잡았는데 선고 날짜까지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재개한다라는 거는 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건가? 지금 심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 결정을 국민적으로 다 따라야 된다라고 네. 이게 뭐 안 따르면 위헌 위법이다 이런 지금 공보관이 발표까지 하던데 자기 권위는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헌재가 자신의 권위를 상당히 스스로 무너뜨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졸속 재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어제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이에요. 이렇게 선거 당일에 돌연 연기를 하면서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뭐 이게 좀 법조계 다수의 의견인가 봐요. 네, 맞죠. 예.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실제로 판사님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 딴에는 심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거 판결문이 안 써지네? 논리가 안 나가네? 이러면 네. 이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첫 번째가 그거니까 네. 심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판사들끼리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결론을 못 낼 때 그러면은 네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해 가지고 드러나면은 내 의견 쪽에 동조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이에서 평평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근데 이거는 또 재판관들끼리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수기가 정말 부족했던 걸 드러내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평의가 굉장히 예상보다 팽팽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건도 4대 4였잖아요. 예. 근데 그 4대 4가 이념 지형에 따른 그 4대 4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게 인용 의견이 어떻게 4명이나 나오냐. 네. 아니나 다를까 우르베 연구회 출신들이 아니냐. 근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헌법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허영 교수님이거든요. 예. 허영 교수님이 언론사에 칼럼을 발표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 보고 놀랬다. 이거 보니까 헌재가 왜 이런 식으로 심리를 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 네. 라면서 예.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론 내면 그게 잘못이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 그게 위헌이다라고 아예 세게 썼을 정도예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데다가 사실상 헌법재판소 지금의 이 재판소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예 그래요?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면 위헌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쓰실 정도니까 지금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외부에서 헌법학의 권위자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됐지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납득하기 어려운 저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4대 4가 지금도 만약에 유지되고 있으면 이거 기각이거든요. 4대 4면 기각이잖아요. 네. 근데 권한쟁의는 탄핵 사건이나 위헌소원 사건이나 이런 정족수가 달라요. 거기는 6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권한쟁의 사건은 5명이 있으면 돼요. 한 명만 넘으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명이라서 기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기각이에요, 결론은. 예. 그럼 기각 쪽에서는 인용 의견을 내 쪽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어차피 그냥 기각이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인용 의견인 사람은 요 부분에 대한 저 사람들의 그 쟁점 하나만 제거하면은 인용으로 넘어올 텐데 그럼 결론이 완전히 바뀔 텐데 싶으면 재개하자는 얘기 하겠죠. 예. 그럼 인용 의견 쪽에서 지금 자꾸 설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개됐을 가능성도 있죠. 아, 지난번처럼 6명이 정족수가 아니라 5명이니까 권한쟁이는 5명이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고 싶은 쪽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지금 헌재가 너무 팽팽하게 갈려 있고 계속 그 좌파 사법 카르텔 뭐 이런 얘기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요.